안녕하세요. 저는 부대찌개 집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57이 되는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또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저는 저희 집에서 외동으로 태어났는데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정말 어렵게 얻은 자식이라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왔습니다. 제가 온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었기도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세게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으면서도 나를 낳은 부모님이 맞는 건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들기도 했죠. 골프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시곤 했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셔도 항상 평소처럼 행동을 하셨기에 술에 대해서 나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또 이랬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날에 외할머니께 저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쟤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뚱뚱해서 공부라도 제대로 안 하면 그냥 갖다 버리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150cm에 43kg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외동이라서 사랑과 관심을 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 몸이 뚱뚱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30kg대까지 몸무게가 빠진 적도 있었어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까지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아서 살이 빠졌는데도 저는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거실에서 항상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 닮아서 저렇게 못생겼냐? 왜 저렇게 뚱뚱하냐? 는 등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폭언을 들어야 하나 싶었고, 결국 저는 살 길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밤낮 할 것 없이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들끼리 놀이공원을 가는 모습을 상상하곤 하지만 항상 상상만 해야 했죠. 그렇게 초등학교의 시절은 가족들과의 추억은 하나도 없이 저의 자존감만 낮아지게 되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처음 보게 된 저의 성적표에 적힌 등수가 저를 충격적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200등이라는 등수가 나왔거든요. 아버지는 점수 이따위로 받아와서 너는 대체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긴 애가 공부라도 잘해야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살도 열심히 빼고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중학생 때 또 죽어라 공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1등의 성적을 거두면서 졸업을 하였고 고등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왜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야 되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고,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너네 집도 이러냐면서 제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놀란 표정을 지으며 너네 아빠 친아빠 맞아? 아니 근데 갑자기 옛날에는 그렇게 관심이나 사랑을 주시던 분이 왜 그렇게 너한테 욕하시고 때리시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었죠. 결국 저는 그날 학교가 끝나고 처음으로 아빠에게 반항을 했고, 저는 아빠에게 왜 제가 그렇게 싫냐고 여쭤보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못생기고 뚱뚱해서 싫어하는 건데? 라는 대답을 들었죠.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장난도 아니고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자 저희 친구들은 저에게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너네 부모님이었으면 나 그냥 그 집에서 나와서 살았을 것 같아. 맨날 맨날 너 못생겼다, 뚱뚱하다, 왜 그렇게 생겼냐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아무리 예쁘고 말랐어도 주위에서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거든. 그냥 네가 거기서 살다가 정신병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존감이 바닥치기 일보 직전이야.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그냥 혼자 사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전단지 알바, 설거지 알바, 카페 알바, 자동차 세차 알바 등 진짜 안 해본 알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또 알바한다는 말을 하면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면서 욕설을 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혼자 살다가 앞으로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으니 할머니께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할머니 댁을 찾아갔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며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 엄마랑 아빠가 하나뿐인 자식인 너한테 왜 갑자기 못되게 구는지 조금은 궁금하지 않냐? 뭔가 모르게 할머니께서는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저번에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는 제가 못생기고 뚱뚱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 엄마가 너네 아빠 모르게 티 안 나게 바람을 폈던 모양이야. 사실 너네 아빠가 옛날에 정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너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기를 낳은 거지. 그래서 너가 태어나고는 너를 되게 아껴주고 예뻐해주다가 자칫 자기가 정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몇 년 뒤에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그 후에는 너를 정말 싫어했어. 너가 충격을 먹을까봐 엄마랑 아빠는 아무런 말을 너에게 안 한 거고.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 친구가 너 아빠 친아빠 아니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고, 알고 보니 결국 제가 알던 아빠는 저의 친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께 전해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이 가기도 전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되지 않아요? 바로 이혼에 관련해서 의문이 들었고, 저의 말을 들으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지금 바로 너네 엄마랑 아빠가 해버리면 복잡한 게 너무 많아.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 게 너무 많아서 너네 아빠가 그냥 살고 있는 거야. 대체 그 돈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지만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어렵고 깊은 문제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알려주시겠다는 말씀만 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의 궁금증도 해결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했지만 저희 아빠가 제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이 가시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빠가 이혼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품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공부를 한 결과 저는 교대에 들어갔고 선생님이 되었지만 학교 생활이 저의 적성에 맞았는데도 조금은 다른 사회생활도 해보고 싶어서 심리치료사에 대해 공부를 한 뒤에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환경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조금이나마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심리치료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가르쳐줬던 친구였어요. 남자아이였죠. 그 친구는 공부머리가 있었던 아이였긴 했는데 시간 활용을 잘 하지 못해서 성적이 안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 덕분에 변호사가 되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속에 그 친구의 연락은 되게 반가웠습니다. 내가 졸업할 때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꼭 성공해서 연락할 테니까 꼭 받아달라고. 내가 꼭 맛있는 밥 사주겠다고 그런 거 기억나냐? 너 이번 주 주말에 할 거 없으면 나 만나서 같이 밥 친구 좀 해주라.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다 좋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내 학교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그 친구를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다 보니 저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희 아버지 요즘도 너한테 옛날처럼 못되게 구셔? 저는 그 친구의 말에 나 집 나와서 아빠랑 엄마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빠 내 친아빠 아니래. 저도 모르게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당해온 일들이 생각이 났고 참아온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저에게 너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나랑 며칠만 일 끝나고 만나서 같이 얘기 좀 할래? 네가 지금 남의 심리를 치료해 줄 때가 아니라 네 심리를 스스로 좀 파악해서 치료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지금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3자가 보기엔 전혀 안 괜찮아 보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말에 괜찮다고 확답을 주면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니까요. 어쩌면 저에게 체면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 뒤로 그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일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저에게 갑자기 친구로 만나지 말고 연인 사이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의 이런 힘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무엇보다 저의 가정사에 대해 알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연인 사이로 만나도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정한 그 아이에게 저도 좋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았죠. 남편과 저는 자녀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자녀를 위한 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였고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기로 한 날짜가 점점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찾아뵙지 않았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할머니께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상태인데 도대체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몇 년 만에 집에 도착을 했고 그 집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제가 몇 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해주시지 않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혹시 또 폭언을 들을 것 같아서 겁이 났지만 저는 견딜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이네요. 옛날이랑 똑같이 저에게 관심 따위 별로 없으시네요. 저 2달 뒤에 결혼해요. 그냥 찾아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정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얼굴 보고 저의 결혼 소식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냥 그래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냥 TV만 보시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원래 보통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축하한다라는 말 정도는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가만히 10분 동안 앉은 채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쳐다만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러웠던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쌓여왔던 저의 서러움이 그때 터진 것 같아요. 나 할머니한테 이미 다 들었어요. 나 아빠 친자식 아니라며. 그리고 엄마는 바람핀 사람 사이에서 나 낳았다며. 그런데 왜 정작 나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해주고 왜 계속 넌 못생겼다, 뚱뚱하다라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 줄 알기나 해요? 그 나이에 정말 나는 내가 그렇게 못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심지어 그냥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까지 했다고요. 그래도 나 안 버리고 키워줘서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딸이 결혼한다는데 나한테 할 말이 고작 그래 2글자뿐이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렇게 살지 마. 엄마가 바람을 펴서 나를 낳았으면 나를 싫어하지 말고 엄마를 싫어해야지. 나는 무슨 죄야? 아빠는 아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이혼하고 편하게 사세요. 엄한 사람 속 문드러지게 하지 말고요. 저는 몇 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야기를 다 쏟아냈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부모님께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듣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냥 부모님 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부모 없는 셈 치고 살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남편과 저도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셨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저의 두려움이 싹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남편과 같이 주말에 여유롭게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김영길 씨 따님 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김영길 씨의 보험 사기로 경찰서에 와 계세요. 얼른 서로 와주세요. 연락을 받은 저는 갑자기 아버지의 소식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왜 가야 되나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그래도 무슨 일인지만 상황만 지켜보고 오라고 말을 했어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하니 아버지가 혼자 형사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조사를 받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사님께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에 대해 먼저 물어보니 형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길 씨가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내분의 보험금 타내시려고 그랬는데 보험사 측에서 사고 나기 2달 전에 가입을 했다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김영길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형사님에게 말을 들어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말이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 아빠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어머니가 바람을 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의 수령인이 모두 다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저에게 나쁜 말을 퍼부으신 것도 모자라서 저희 어머니를 돈벌이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형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부터 저 딸 취급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친딸도 아니니까 굳이 이런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교도소 생활을 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아버지는 징역형을 받으셔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으로 와서 남편을 보자마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짜증나지만 키워준 정이 있으니 참아왔죠. 하지만 어머니를 보험금 때문에 죽였다는 것에 매우 놀랐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후 놀란 가슴을 2달이 지나면서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들과 남편과 잘 사는 중입니다. 심리치료사도 그만두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대찌개 집을 차려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의 슬픔을 무시하지 마시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항상 기운 차리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글을 시간 내고 읽어주셔서 감사해요.